안녕하세요, 친구들. 환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흥미로운 콘텐츠, 유용한 정보,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준비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전에 헌터차는 블랙나이트를 물리쳤다. 그녀는 진우에게 당신이 가장 강한 자를 소환하겠다고 했죠? 지금 소환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진우는 다칠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진우의 뒤에서 어두운 기운이 나타나며 베루를 소환했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다. 진우는 그림자 병사들이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상대보다 약하지만 베루는 예외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직 헌터들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가 헌터차와 전력을 다해 싸운다면 그녀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베루가 앞으로 나아가자 진우는 그녀를 물리치되 다치지 않게 해라 라고 지시했다. 이 말을 듣고 베루는 강력한 만화 파동을 방출하여 건물의 모든 조명과 창문을 산산조각 냈다. 그의 힘을 감지한 차는 생각했다. 진우가 정말 이 녀석과 싸웠단 말인가? 베루는 완전히 변신하여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진우는 발톱을 집어넣어라. 테스트 중에 그녀를 다치게 하면 삶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다. 그 말에 겁을 먹은 베루는 재빨리 발톱을 집어넣었다. 그가 방심한 틈을 타서 차는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놀란 것은 베루가 이미 그녀의 뒤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건 지난번과 같은 움직임이야. 그녀는 생각하며 그에게 칼을 휘둘렀다. 내가 같은 속임수에 2번이나 넘어갈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칼이 베루에게 닿기 전에 그는 그것을 손쉽게 잡았다. 무기를 놓으며 그는 말했다. 주군이시여.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적을 물리칠 명령을 주시면 우리의 힘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자 베루는 그것들을 쉽게 피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생각하며 다시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베루는 그것을 손쉽게 피했다. 이것을 보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내 모든 공격을 피하고 있어. 그녀가 더 반응하기도 전에 베루는 갑자기 그녀의 얼굴 앞에 다가와 무서운 비명을 질렀다. 그 힘에 의해 그녀는 몇 피트 뒤로 날아갔다. 이 광경을 보며 진우는 생각했다. 이 경기의 승자가 결정된 것 같군.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하지만 차 헌터는 포기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싸울 수 있어요. 진우는 궁금해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힘의 차이를 깨달은 후에도 계속 싸울 만큼 무모하지는 않을 텐데. 베루는 다른 그림자 병사들과 달리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살인 기계였기 때문에 진우는 여전히 그의 압도적인 살해 갈증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그녀가 약점을 노리고 있다면 진우는 생각했다. 그녀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베루는 책에 말한다. 생명체는 자신이 포식자인지 먹잇감인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진하며 말한다. 먹잇감이 포식자에게 맞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한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피한다. 그가 다시 공격을 준비할 때 그녀가 공격을 위해 만화를 모으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발사하여 그의 어깨에 명중시키지만 그의 외골격이 너무 단단해서 그녀의 무기가 산산조각난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지금이 기회야. 그녀는 생각하며 말한다. 만화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걸 한 번밖에 쓸 수 없어.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 거야. 그녀의 스킬, 빛의 검을 사용하여 베루를 공격하고 그의 단단한 외골격을 뚫는 데 성공한다. 진우는 이 상황에 놀라서 잠시 동안 베루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명령이 다시 떠오른 것을 감지한다. 그것은 그의 탄생 시 여왕이 내린 명령이었다. 모든 적을 전멸시켜라. 베루는 중얼거린다. 이 여자는 나의 적이다. 그리고 죽일 의도로 공격을 준비한다. 이것을 보고 진우는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지만 베루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끝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은 차는 눈을 감는다. 폭발이 일어난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진우가 또다시 그녀를 구해준 것을 본다. 정신을 차린 베루는 진우가 헌터 차를 일으켜 세우는 동안 뒤로 물러난다. 무릎을 꿇고 베루는 진우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진우는 헌터차에 대해 더 걱정하며 묻는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요? 우리 길드에 들어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테스트일 뿐이에요.
이름 없는 길드의 입단 테스트요. 당신 같은 실력을 가진 헌터가 이런 일로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시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혹시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요? 그 말을 듣고 헌터 차는 당황하고 진우는 생각한다. 내 관찰에 따르면 헌터 진우는 왕들 중 한 명입니다. 감독은 이에 놀라며 헌터 진우가 국가급 헌터만큼 강력하다는 말이냐고 묻습니다. 셀너 부인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본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각성한 헌터들은 다른 쪽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들의 힘을 끌어오며 두 당사자 간의 연결이 제가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때때로 다른 쪽에서 오는 힘이 너무 강렬해서 일부 헌터들은 눈부신 빛의 줄무늬처럼 보입니다. 저는 보통 그들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그의 경우에는 그런 연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안의 어둠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독은 덧붙입니다. 진우가 악한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셀너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의 힘의 원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헌터 진우는 다른 곳에서 그의 힘을 빌립니다. 그는 다른 각성자들처럼 힘을 전달하기 위해 연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결의 한계가 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이클은 진우의 힘에 한계가 없고 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인지 묻습니다. 셀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말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데이비드 브레너는 일어나서 떠나기 시작하며 셀너 씨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이클에게 자신과 함께 지하 24층으로 가자고 요청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데이비드 브레너는 마이클에게 말합니다. 셀너 씨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를 잡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열린 S급 게이트를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마이클은 대답합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가장 파괴적인 던전 붕괴였고 서부 해안을 전부 파괴했죠. 데이비드 브레너는 설명합니다. 그 사건 동안 미국은 막대한 보상을 제시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헌터들을 모집했고 그 헌터들 중 단 5명만이 그 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 각각은 국가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는 국가급 헌터라는 칭호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카미시, 불멸의 불꽃으로도 알려진 그 드래곤은 수백 명의 최고 등급 헌터들을 단독으로 죽인 괴물이었지만 그 비극에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문이 열리면서 그가 그것을 언급한 것인지 묻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는 그에게 직접 보라고 말합니다. 마이클은 카미시의 시체에서 발견된 룬스톤을 보고 놀랍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는 그에게 말합니다. 카미시 습격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 마법사 클래스의 국가급 헌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런스톤은 정당한 주인이 도착하기를 이 차가운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미시는 다시 한번 이 위대한 국가에 귀중한 선물을 내릴 것입니다. 이야기는 진우에게로 넘어가는데 그는 샤워 중 거울을 보며 한 소녀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을 믿을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각성 이후로 분명히 몇 인치 자랐고 몸매도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매력적일까? 혹시 생존 의지 스킬로 얻은 버프 덕분에 내 몸의 모든 손상이 회복되는 것 때문일까? 그래서 내 피부도 좋아진 걸까? 그는 진호와의 방으로 가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할래? 그녀가 묻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우가 대답합니다. 내 매력에 대해서. 그녀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 눈에는 그냥 거지처럼 보여. 그 말을 듣고 진우는 짜증이 나서 말합니다. 편견 가득한 의견 고마워. 그러자 그녀는 그를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계속 그러면 내 다리 부러질 거야. 네 오빠가 누군지 잊었어? 어떻게 너 같은 멍청이가 학교에 들어갔지?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반에서 1등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진우는 그녀에게 새로운 길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이제 큰 보스가 될 거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전화로 그들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진우는 그녀에게 솔로 플레이 길드라는 이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그녀는 왜 길드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해? 너는 그림자 병사들을 소환하는 능력을 사용하니까 기술적으로 너는 솔로 플레이어가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그것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길드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진 길드를 제안하며 아는 나를 의미하고 진은 앞으로 나아가다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진우는 그 이름에 약간의 관심을 보입니다. 장면은 차 헌터의 집으로 바뀌고 그녀는 오늘의 사건을 떠올리며 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기본적으로 그에게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어. 그는 아마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는 내 목숨을 구했으니 당연히 그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며 완전히 괜찮아. 내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지. 모든 게 전혀 괜찮지 않아. 그녀가 누워있는 동안 엄밀히 말하면 나는 민 헌터의 치유 능력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생각하던 중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을 때 환상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기억하기로는 그녀가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은 그에게 전해줘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에게 조심하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헌터 민이었다. 헌터 진우에게 그 안에 있는 힘을 조심하라고 전해줘. 그것을 기억하며 그녀는 이제 기억났어 라고 말하며 벌떡 일어났다. 다음 날로 넘어가서 정윤태가 박진수에게 어제 그들의 영토에 게이트가 나타났지만 그것에 대한 레이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헌터 협회에 따르면 그 게이트의 등급은 꽤 높다고 한다. 박진수가 그것이 S급 게이트인지 묻는다. 정윤태는 아니, 하지만 거의 그에 가까운 등급이라고 한다 라고 대답한다. 그 말을 듣고 박진수는 조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모두 죽을 수도 있다고 그에게 말한다. 정윤태는 만약 그것이 S급이었다면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강력한 게이트에 맞설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의 5 주요 길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 것이며 명성 길드의 녀석들이 이 게이트를 넘기면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덧붙인다. 그 말을 듣고 박진수는 화를 내며 우리 마당 바로 앞에 생긴 게이트를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라는 말이야? 라고 말한다. 정윤태는 겁에 질려 그에게 그냥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라고 말한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다른 길드와 동맹을 맺는 게 어때요? 라고 묻는다. 그러자 박진수는 그들이 혼자서는 게이트를 클리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게 분명한데 다른 길드가 그것에 동의할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진우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영애림은 그에게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잖아요 라고 말한다. 박진수는 동맹을 맺는 것이 그들에게 나쁜 평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헌터 진우와 힘을 합치면 대중이 그들을 더 인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요즘 헌터 진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정윤태는 최근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생성된 게이트를 클리어했다고 보고하지만 그 외에는 조용히 지내고 있으며 박진수에게 그의 연락처를 얻어야 할지 묻는다. 하지만 박진수는 전화로 그렇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를 막고 직접 찾아가 보자 라고 말한다. 이야기는 진우가 진호와 그들의 길드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그는 아이기나라는 이름을 제안한다. 그 말을 듣고 진호는 솔로플레이 길드보다는 뭐든지 낫다고 생각하며 이 이름이 완벽하다고 동의한다. 이름을 결정한 후 진우는 이제 마지막 멤버 1명만 더 모집하면 공식적으로 길드를 결성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진우는 그에게 차 헌터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진우는 차 헌터와는 잘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진우는 충격을 받으며 그녀는 던전 공략에서 뛰어난 기록을 가진 S급 헌터야. 게다가 그녀는 아름답기까지 해. 어떻게 봐도 그녀는 거의 완벽해 라고 생각한다. 그는 진우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물었다. 진우는 진우에게 헌터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은 길드 활동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진우는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라고 말한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진우는 문을 열러가면서 설마 또 차 헌터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가 보니 박영수와 정야렘 그리고 기사 길드의 길드 마스터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정윤태가 함께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이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진우와 진호는 왜 그들이 길드 사무실에 왔는지 궁금해한다. 소개가 끝난 후 그들은 자리에 앉고 박영수가 진우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는 최근 한국에 나타난 게이트의 영상을 보여준다. 그는 진우에게 이 게이트가 크기가 매우 크고 엄청난 양의 마력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진우는 그것이 S급 게이트인지 묻는다. 박영수는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S급에 가까운 게이트라며 이것은 부산에 나타난 가장 큰 게이트입니다. 라고 덧붙인다. 게이트의 위치를 듣고 진우는 예전처럼 자희 씨를 만나 회를 대접받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 박영수는 협회가 그들의 길드에 레이드 허가를 발급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그들의 길드에 S급 헌터가 없기 때문이라며 진우에게 이 레이드에 함께 참여해 이 게이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뒤에 있던 정윤태는 진우에게 사인을 받아야 할지 박영수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40대 60으로 하죠. 진우는 그에게 자신이 기사 길드와 흥정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쪽은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박영수는 생각합니다. 그가 아직 젊고 친근해 보여서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그리고 진우가 보스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논의가 끝난 후 박영수는 진우에게 게이트가 며칠 전에 나타났으니 늦어도 내일은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진우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라고 하며 기다리게 하진 않을게요. 라고 덧붙입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진우는 전화를 받고 누군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러 가야 한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합니다. 전화를 받으니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새 전화기를 샀는지 그리고 잘못된 시간에 전화를 건 건 아닌지 묻습니다. 진우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며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라고 제안합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면 우리는 부산의 게이트 옆에 있는 거대한 군중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공격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기사단 길드의 헌터들이었습니다. 이미 갑옷을 입고 있는 박영수는 휴대폰을 보며 어제 그를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가 늦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시간을 보며 그는 5분 후에 출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우는 그 장소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를 보며 그는 진아가 우산을 가져왔는지 궁금해했고 그림자 교환을 사용하여 그 장소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장면은 진아의 학교로 바뀌고 몇몇 학생들이 복도를 걸으며 미술 선생님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학생들에게 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도착한 후 그들은 그곳이 한동안 닫혀 있었고 아무도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학생이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는 문을 보고 친구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가가며 말합니다. 뭐가 무서워? 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안전하고 사냥꾼들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 그는 문이 열리려면 약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소년이 그곳이 한 학기 내내 방치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문 봉인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문에서 손이 나와 문 옆에 서 있던 소년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바라보지만 이미 늦었고 괴물이 그의 두개골을 친구들 앞에서 부숩니다. 학생들은 문에서 괴물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냥꾼들은 살과 피의 냄새에 크게 흥분했지만 이 둘은 정찰병에 불과했기 때문에 본능을 억누르고 임무를 우선시했습니다. 괴물 중 하나가 건물 안에 있는 인간을 감지합니다. 그는 두 번째 괴물에게 이 건물은 성처럼 복잡하다고 말하며 형제들을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먼저 사냥을 시작하겠다고 하며 이 성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학살하고 우리의 위치를 강화하자. 그런 다음 진짜 사냥을 시작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방을 나서자 앞에 몇몇 학생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괴물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괴물은 이미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장면은 진우에게로 전환되며 그는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보며 그는 실제로 보니 더 크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팀을 보며 채광팀과 수집팀 그리고 13명의 A급 사냥꾼과 수십 명의 B급 사냥꾼을 확인합니다. 모두를 보며 진우는 생각합니다. A급 사냥꾼이 이렇게 많다니 역시 A급이 가장 많은 길드답군.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와 함께 습격에 참여할 사냥꾼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들은 그의 능력과 오늘 습격에서 그가 선두를 맡을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진우는 혼란스러워하고 정예림이 나서서 모든 사냥꾼들을 멈추며 진우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진우에게 소개하며 자신이 기사길드의 공격팀 A급 힐러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뒤에 있는 박영수를 알아차립니다. 박영수는 진우에게 이제 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습격을 이끌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길드 멤버들은 그에게 진우가 S급이니 그가 이끌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박영수는 그들에게 헌터 진우가 후방을 맡아 우리가 안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할 만큼 약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박영수는 진우에게 그것이 약간 무례, 이 소녀는 그녀에게 화장실에 숨어 있었고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설명하며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괴물들이 나타나서 모두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운영자는 사냥꾼들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어떤 종류의 괴물인지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TV에서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녹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운영자는 겁에 질립니다. 그녀는 소녀에게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크이고 멀리서도 먹잇감을 냄새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오크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운영자는 소녀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공포에 빠졌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고 오크들은 안에 갇힌 사람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크들은 자신들의 먹잇감 절반을 놓쳤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크는 괜찮다고 말하며 아직도 많은 먹잇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탈출 경로를 막는 데 성공했으며 이제 다른 층으로 올라가 남아있는 인간들을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학생들은 책상과 의자를 사용해 스스로를 방어하며 교실 안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크 중 하나가 문을 부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동안 피로 뒤덮인 오크가 그들 쪽으로 곧장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회를 본 한 학생이 오크가 다른 학생들에게 주의를 빼앗긴 틈을 타 창문 쪽으로 달려가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창문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자신을 응시하는 두 개의 붉은 눈을 보았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도끼가 그의 머리 쪽으로 곧장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운명은 끝났고 더 많은 오크들이 교실을 둘러쌌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마법 에너지를 가진 학생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지도자에게 알렸고 지도자는 그녀를 먼저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자나와 한송이가 뒤쪽에 서서 두려워하며 그녀가 오빠를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한송이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잔에게 나는 E랭크지만 각성자야 라고 말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자나는 그녀를 막으려 합니다. 오크들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그들 중 하나가 그가 말했던 인간이 저 인간이냐고 묻습니다. 두 번째 오크는 그에게 아니 그녀 바로 옆에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느껴져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나를 향해 도끼를 휘두르며 냄새가 저 소녀에게서 나고 있어. 그녀는 죽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두 소녀는 눈을 감지만 자나가 눈을 뜨자 그녀 앞에 서 있는 높은 오크가 공격을 막아낸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며 그녀는 그녀의 보호를 위해 이 병사들을 배치한 사람이 그녀의 오빠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높은 오크는 한 번의 주먹 휘두름으로 오크를 공중으로 날려버렸고 그것은 천장을 뚫고 날아가 방 안의 나머지 괴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3명의 거대한 오크가 자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장면은 다시 던전에 들어간 진우와 기사 길드로 전환됩니다. 박영수는 소리치며 모두에게 오우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앞에 서 있는 거대한 2개의 머리를 가진 오우거를 봅니다. 그 생물이 사냥꾼들에게 무기를 휘두르자 박영수는 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앞에 방패를 만듭니다. 괴물은 전력을 다해 방패를 공격하지만 장벽이 강력하여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는 윤태에게 명령을 내리고 윤태는 괴물의 얼굴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끼 위를 달리며 그는 괴물의 눈을 멀게 하고 나머지 사냥꾼들에게 이제 원하는 만큼 피해를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냥꾼들이 괴물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괴물을 조각조각 내기 시작하고 마법사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바삭하게 태웁니다. 그들이 괴물을 처치한 후 박영수는 팀에게 잠시 재정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우에게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처음부터 쌍두 오우거와 싸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쌍두 오우거의 또 다른 이름을 아는지 물었고 진우는 그것들이 묘직이라고 불린다고 말합니다. 박영수는 맞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언데드 군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는 정윤태가 자신에게 불길한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공격해야 할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데드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며 뒤로 물러나면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보통은 보자마자 돌진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진우는 이곳이 상위 A급 던전이라 기대가 컸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나머지 괴물들과 함께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을 듣고 베루는 싸울 준비를 하며 큰 소리를 냅니다. 한편 사냥꾼들은 베루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괴물들을 학살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괴물들을 처리한 후 진우는 사냥꾼들에게 이곳의 괴물들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던전에는 20마리면 충분합니다. 그는 떠나려 하지만 그들은 그를 막으며 모든 그림자를 풀어놓고 정말 떠날 거냐고 묻습니다. 진우는 짜증이 나서 화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원하신다면 가기 전에 그들을 해산시킬게요. 하지만 그게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네요. 그를 이렇게 보고 둘 다 겁을 먹습니다. 그 후 진우는 그림자 교환의 쿨다운 시간을 확인합니다. 아직 1시간 42분이 남아있어서 그는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것을 보고 박영수는 그가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달리면서 진우는 생각합니다. 자나와 함께 남겨둔 그림자 병사들로부터 계속 신호가 오고 있어. 이건 불길한 느낌이야. 그는 길을 막고 있는 언데드 무리를 봅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화가 나서 말합니다. 비켜. 그 말을 듣고 모든 언데드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이것을 보고 진우는 궁금해합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언데드를 지휘할 수 있는 고급 네크로맨서라서 나에게 무릎을 꿇는 건가?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들을 뛰어넘어 카이제를 부르며 게이트 밖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보고 모두가 진우의 소환수인 와이번을 알아보고 흥분합니다. 진우는 카이젤에게 최대한 빨리 여동생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며 카이젤의 능력치를 10% 증가시키는 스킬을 사용합니다.